네, 그렇다면 서울에서 첫 도시재생을 시작한 종로구 창신 숭인지구는 어떨까요? 재생 시작 후 지난 7년간 살기 좋은 동네로 발전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바뀐 것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이재원 기자가 창신 숭인동을 재조명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재생 1호인 창신 숭인지구는 지난 7년간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주거환경 개선, 관광 차원화, 주민 역량 강화, 봉제산업 활성화. 여기에만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다면 7년이 지난 지금 동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절벽처럼 깎인 채석장 일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등에 사용된 석재를 공급하던 곳입니다. 지역의 흉물이었던 이곳에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11억 원이 투입. 지난 2019년 전망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사실 어렸을 때는 산꼭대기라서 이런 커피숍이라는 걸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뭐랄까 천지개벽한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장난감 등 못 쓰는 플라스틱을 잘게 쪼갠 다음 압축기를 통해 가방고리를 만듭니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 회오리마당 3층에 위치한 풀떡랜드입니다. 지역 기업이 주민과 아이들에게 친환경 업사이클 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태양열 에너지로 해서 전구가 밤에 들어오면 진짜 야경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나 아니면 저 안쪽에 아까 보셨던 그런 활동들을 공간들 좀 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빨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봉제역사 박물관 이음피음 옆에는 작은 실험을 하고 있는 데님 647이 있습니다. 봉제만 43년 경력의 차경남 씨가 운영하는 아카데미로 청년들에게 무료로 데님 봉제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올해 4기째로 벌써 50여 명이 배출됐고 70% 이상이 취업하거나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제 저희의 옷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저희의 디자인이라던가 한국의 기술력, 그런 한국 의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널리 퍼뜨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창신동 입구부터 동네 꼭대기인 채석장 인근까지 가는 길은 크게 3곳. 여정은 험난합니다. 가는 길마다 사람은 물론 오토바이에 반대로 오는 차량으로 좁디 좁은 도로는 엉망이 됩니다. 이사 차량에 마비되기 일쑤고 대형 공사 차량이 들어서면 옴짝달싹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대로에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무단 쓰레기 금지 표지판 밑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만일을 대비한 소방함에는 술병이 가득합니다. 슬러마가 오랜 시간 진행되면서 빈집도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임대를 놓기 위해 새로 꾸민 방은 몇 달째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 밑에만 해도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냄새는 나죠. 또 빈집에서는 또 여름만 되면 그 사채 쓰는 냄새도 나고. 그러다 더군다나 날이 또 굳으면 냄새가 너무 집으로 막 올라와요. 소유주가 집을 수리할 때 서울시가 당시 기준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집행된 돈은 3,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창신 숭인동 대부분의 주택은 개발이 어렵다 보니 오랜 기간 불법 중개측이 자연스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불법이란 이유만으로 주거환경 개선 핵심인 가꿈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돼 있는 건축물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예, 건축물 대장상 위반 등재 건물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발표로 불기 시작한 공공재개발 바람은 창신 숭인동에도 불었습니다. 창신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는 동의서에 서명하기 위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위에 좀 길하고 이런 것도 좀 좁고 좀 오르막길도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겉에 막 차들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좀 주차나 이런 것들도 되게 불편하고 해갖고서. 몇몇 주민들은 직접 동의서를 받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 불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끄지 못할 상황이면 여기 알다시피 집들이 다 이게 조밀조밀하게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큰 화재가 납니다. 인명 피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거예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떤 형식의 개발이든 결국 원주민 상당수는 쫓겨난다고 주장합니다. 그 수억을 분담금을 잔액을 챙겨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찬성할 이유가 없고 그냥 내 집이라도 그냥 마음 놓고 살고 이러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창신 3동에서 40여 년째 살고 있는 김영일 할아버지는 개발보다는 여생을 현재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개발한다고 해서 약 10년은 잡아야 되는데 그 안에 어디 가서 이 집 주고 살겠어요. 이대로 살면은 생활비도 좀 나오고 해서 보태서 사는데. 그러면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선 쓴소리가 나옵니다. 아이고 그거 만족 안 하죠. 해준 거 별로 없어요. 분발른 거예요. 아니 이제 그냥 그 건보에다가 분발하는 거, 건보 얼굴에다 분발른 거나 마찬가지라겠어요. 건보 얼굴에다 분발르면 그 얼굴이 매끄머니 되지도 않잖아요.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